대형마트의 규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해서요. 대형마트는 10년 전부터 무조건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한 달에 하루를 의무 휴업으로 하고 있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마트를 10년 동안 규제를 했는데 이게 주변 상권 내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였거든요. 과연 살렸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16년세입니다. 전통시장 감소율이 19.3%입니다. 16년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10년 전부터는 대형마트를 규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감소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보세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2006년에 전국의 전통시장 수가 1610개였습니다. 떨어져서 310개가 떨어져서 지금은요 1300개만 남았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보면 더 빨라지죠.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거의 말입니다. 3만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요. 32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전통시장의 종사자가.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난해는요. 29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29만 명. 그러면 2017년부터 본다고 하면 지금 5년 만에 3만 명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대형마트는 그럼 엄청 성장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형마트도 성장 제대로 못했습니다.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요. 2.7% 증가했습니다. 33조 9천억 원이 34조 8천억 원. 겨우 9천억 늘어났습니다. 겨우 9천억. 이것을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형마트가 쉴 때 의무 휴업이 됐을 때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입니다. 전통시장은 더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늘었느냐? 아니 휴업을 하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라는 게 변하지 않으니까 소비는 하겠죠. 희한하게 말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는데 식자재 마트들. 장보고라는 식자재 마트 매출 한번 보실래요? 2013년에 157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438억 원이에요. 7년새에 무려 말입니다. 181.6%가 늘어났습니다. 28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말입니다. 3000제곱미터 넘지 않은 공간이면 대형마트 기준을 벗어납니다.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를 넘어서면 벗어나면 돼요. 100평인가요 이게? 100평? 3000제곱미터는 100평이 안 되나요? 3.3이 한 평이니까 한 100평이 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식자재 마트는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24시간 연중 무휴거든요. 식자재 마트의 매출을 보면 말입니다. 주중하고 주말이 차이가 나는데 주말에는 식자재 마트 매출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게 대형마트로 안 가니까 아무래도 식자재 마트로 들어오니까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통시장이 찾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사는 길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하고 전통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좀 틀리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시장을 가보면 아니 뭐 대형마트에 가면 포장돼서 다 있는데 뭐가 걱지? 포장돼 다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전통마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대형마트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을 본다면 여러분 뭐 시장에서 좀 듬뿍듬뿍 지어주고 대형마트 옆에 전통시장 그러면서 함께 콜라보도 하고 예 결국 말입니다.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면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찾을 수 없는 물건은 전통시장에 가서 찾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현장은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 일단 꼬여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와야 돼요. 사람이 아예 오지 않는데 거기서 팔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시장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란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시장보다 더 큰 표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살리자 이렇게 가면서 대형시장, 대형마트 문 닫아야 돼. 하루는 문 닫아야 돼. 이틀은 문 닫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시장이 왜곡돼서 오히려 말입니다. 이런 장보구나 식자재 마트가 뜬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 뜬다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형국이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억지가 없어요. 시장은요. 제가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느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전통마트, 전통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안 가는 이유를 찾아서 없애주는 것. 그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제발 시장을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된다. 그렇게 왜곡이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이라는 게 현장 중심을 보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말입니다. 배부른 그냥 제 표현대로 쓸게요. 그냥 예, 배부른 돼지 같습니다. 예, 배부른 돼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예, 저는 배부른 돼지보다는요. 지금 배고픈 저는 강아지가 되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왜 강아지냐고요? 일단 예, 귀엽잖아요. 그리고 잘 따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사나운 사냥개가 돼서 국민에게 어르렁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작은 강아지가 돼서 뭐가 필요한지 예, 국민에게 예, 다가가는 것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주의가 나라를 망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엘리트주의로 계속 간다면요. 진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